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해요? 회식 아니었어요?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던 거요. 나도 해봤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 남자는 누구고? 제 친구예요. 당신도 여자친구 있잖아요. 4번 방에 나도 남자친구 생겼어요. 민준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정미경이 아들 아니야? 민준이. 민준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모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룸 손님들도 직원들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당신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도우미 옆에 앉아서. 저는 올해로 45세가 된 서은이입니다. 남편 강태수와는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고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혼한 사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던 부부가 왜 갑자기 이혼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결혼 생활 뒤에 어떤 배신이 숨어 있었는지를요.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집에도 늦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 키웠고 그 아이는 이제 23살이 되어 군대를 다녀와 대학에 복학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만뒀습니다. 20년 넘게 집안일만 하며 살았죠.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면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9시, 10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면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바빠서 야근이 잦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식이라고 하면서 술 냄새가 안 나다니요. 대신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옮겨진 냄새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진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엎어놓거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골프 간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머리핀이었습니다. 분홍색 나비 모양의 예쁜 머리핀. 저는 그런 머리핀을 쓰지 않습니다. 짧은 머리라 필요도 없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아니야, 우연일 거야. 회사 동료 여자 직원의 것일 수도 있잖아.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머리핀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골프장에서 주웠어. 누가 떨어뜨린 것 같던데. 왜 주머니에 넣어둔 거예요?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 외출 시간, 핸드폰 사용 패턴,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다가 우연히 나온 겁니다. VIP 노래방. 금액은 25만 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이라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였습니다. 쭉 훑어보니 VIP 노래방 결제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달에 3, 4회씩. 금액도 매번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습니다. 총 12건 3개월 동안 거의 300만 원을 쓴 겁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노래방. 그것도 VIP 노래방. 혼자 갈 리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아니면 여자와 저는 인터넷으로 VIP 노래방을 검색했습니다. 위치는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리뷰를 보니 도우미가 예쁘다, 서비스가 좋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도우미.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목요일 저녁 남편이 또 회식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30분 후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VIP 노래방은 역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래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저 잠깐 화장실만 좀 쓸게요. 네, 저쪽이에요. 화장실 가는 척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룸이 10개쯤 있었습니다. 하나씩 지나가며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3번 룸, 4번 룸, 5번 룸. 모두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6번 룸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남편이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화려한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내려뜨렸으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배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갑을 꺼내 현금 다발을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렇게 젊은 여자와 노는 걸 보다니. 저는 황급히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5년간 헌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젊은 여자와 노는데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회식이 좀 길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 노래방이었습니다. 어디서 회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응, 강남 쪽 고깃집에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아니, 적당히. 남편에게선 술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노래방 다니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VIP 노래방. 강남역 앞. 3개월간 12번 다녔어요. 총 300만 원 썼고요. 그게 어떻게? 신용카드 명세서 봤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도움이랑요? 젊은 여자 옆에 앉아서 팔 두르고 술 마시는 게 스트레스 풀기예요? 너도 알잖아.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좀 쉬고 싶었어. 쉬는 게 그거예요? 젊은 여자랑 노는 게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돈은 왜 그렇게 많이 써요? 한 번에 30만 원씩? 그게 그쪽 시스템이야. 도움이 앉으면 그 정도 나와.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피곤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아니면 참고 살까?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헌신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똑같이 당해보라고. 남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배신감이 큰지 느껴보라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 정미경의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23살 대학교 3학년.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상태였습니다. 연극영화과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연기를 잘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모야. 혹시 시간 있니?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이모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요? 저는 민준이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마주 앉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제 복수 계획까지.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 말씀은 제가 이모랑 같이 노래방에 가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모 남편한테 들키게. 우리가 친밀한 것처럼 연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괜찮을까요? 삼촌이 오해하시면. 오해가 목적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느껴봐야 해. 25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민준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극과 학생으로서 완벽하게 연기해 드릴게요. 저는 민준이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모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아니에요. 삼촌이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이모 편 들게요.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든 걸 디테일하게 계획했습니다. 남편이 노래방 가는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목요일마다 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타이트한 검은색 원피스. 가슴과 허리 라인이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샀는데 거울 앞에서 입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5세지만 몸매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덕분이었습니다. 가발도 샀습니다. 긴 생머리 가발. 제 원래 머리는 단발이었는데 긴 머리를 쓰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화장품도 샀습니다. 평소엔 연한 화장만 했는데 이번엔 진하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저녁 7시쯤 오늘 회식 있어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 노래방이라는 걸.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발을 썼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아이라인을 길게 그었고 립스틱도 진한 빨간색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이힐까지 신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나야? 45세 전업주부가 아니라 30대 후반 커리어우먼 같았습니다. 가발과 화장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8시 30분 민준이가 집 앞으로 왔습니다. 민준이는 깔끔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이모,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예쁘세요. 고마워. 민준이도 멋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VIP 노래방에 도착한 건 9시쯤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3번 방 옆에 방 하나 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4번 방에 손님 계시는데 5번 방 드릴까요? 아니요, 2번 방 주세요. 4번 방이랑 가까운 방으로요. 노래방은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옆방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 확인했거든요. 2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술을 시켰습니다. 맥주와 안주. 그리고 노래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발라드가 아니라 신나는 댄스곡으로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까? 네, 이모. 제가 완벽하게 연기할게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오늘 기분 정말 좋아요. 민준이도 연기했습니다. 누나 최고예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는 과장되게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도 치고 리듬도 탔습니다. 옆방인 4번 방에서 들리던 노래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눈짓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룸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남편이 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은희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발을 벗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 해요? 회식 아니었어요?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하던 거요. 나도 해봤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 남자는 누구고? 제 친구예요. 당신도 여자친구 있잖아요. 4번 방에. 나도 남자친구 생겼어요. 민준이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은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넌 정미경이 아들 아니야? 민준이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모랑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룸 손님들도 직원들도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저를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쳤어?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당신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도우미 옆에 앉아서.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재산 분할, 위자료 포함이에요. 이혼?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3개월 동안 당신이 뭐 했는지 다 알아요. 12번 노래방 왔고 300만 원 썼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나도 스트레스 풀었어요. 당신처럼. 이제 우리 끝이에요. 사인하세요. 안 하면 오늘 일 당신 회사에 다 알릴 거예요. 부장님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랑 놀았다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두 사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수고하셨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민준이에게 갔습니다. 민준아, 가자. 끝났어. 노래방을 나오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이 후련했습니다. 25년 헌신에 대한 배신. 그 대가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밖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고마워, 민준아. 내 덕분이야. 천만에요. 삼촌이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25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계속된다. 45세 결코 늦지 않았어.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은 분할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받았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25년 결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일주일 저는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가 됐지만 혼자 있으니 너무 넓고 공허했습니다. 2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에 밥을 차려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재산 분할로 아파트와 예금 일부를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5세,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희 씨 맞으시죠? 저 VIP 노래방 사장 김영수입니다. 노래방 사장? 왜 갑자기?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날 있었던 일. 소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날 은희 씨 보신 손님 몇 분이 연락처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진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도우미를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애들은 많아요. 근데 중년 손님들이 대화가 안 통한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은희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나이도 적당하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 노래방 도우미 해본 적 없어요. 배우시면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노래 같이 부르고 대화해주는 거예요. 시급도 괜찮아요. 저는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안 되지? 어차피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노래방 도우미라고 해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오히려 솔직하게 돈을 버는 거잖아. 한 달만 해볼게요. 그 후에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내일 오후 6시에 나오세요. 제가 교육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낮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한산했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옷부터 골라보시죠. 사장은 저를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옷걸이에 여러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한 거 고르세요. 너무 짧거나 타이트한 건 안 입으셔도 돼요. 은희 씨는 품이 있는 스타일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검은색 무릎 길이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입어보니 괜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45세 맞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덕분이었습니다. 사장이 간단히 교육했습니다. 손님 오시면 인사하고 옆에 앉아서 술 따라드리고 노래 신청해드리고 같이 부르고. 그게 다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손님이 불편한 요구하시면 거절하세요. 우린 건전한 업소예요. 첫 손님은 오후 7시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었습니다. 사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새로 오신 은희 씨예요.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사장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저희도 그냥 스트레스 풀러 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술을 따라드렸습니다. 손님들은 노래를 불렀고 저에게도 같이 부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1시간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가족 문제, 사업 고민. 저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가끔 공감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은희 씨는 다르네요. 젊은 애들은 대화가 안 통하는데 은희 씨는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2시간 후 손님들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은희 씨 지명하고요. 지명, 저를 찾아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힘든 일도 아니었고 손님들도 예의 바른 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아니,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날 왔던 손님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은희 씨예요. 진짜 대화 잘 통하시거든요. 새 손님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단골이 5명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0명이 넘었습니다. 사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은희 씨, 이렇게 빨리 인기 얻은 분 처음이에요.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과하게 애교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했습니다. 술을 따를 때는 2손으로 공손하게 따랐고 노래를 부를 때는 진심으로 불렀으며 대화할 때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손님들은 저에게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사업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저는 20년 주부 경험으로 공감해줬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제 경험으론 이게 도움이 됐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8시쯤 낯익은 사람이 노래방에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 강태수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은희야, 너 진짜 여기서 일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하던 일이요. 나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도우미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하세요. 은희야,
제발 좀 그만둬. 창피해. 뭐가 창피해요? 떳떳하게 일해서 돈 버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전직 부장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 한다고. 전 부인이에요. 이제 남남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듯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다시 손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물었습니다. 은희 씨, 아까 그분이 제 전 남편이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자유로워서 오히려 좋아요. 손님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은희 씨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건배. 그날 이후 남편은 2번 더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낮에, 한 번은 밤에. 낮에는 사장을 만나 저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사장은 거절했습니다. 그건 은희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밤에는 제게 직접 애원했습니다. 제발, 은희야.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줄게. 위자료 더 줄게.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버는 게 좋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다들 수군거려. 수군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에요. 아들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23살 아들.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아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떳떳하게 일한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지금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노래방이요? 응. 도우미로. 엄마 나이에 취직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 일 시작했어. 손님들 옆에 앉아서 술 따라주고 노래같이 부르는 거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고마워, 아들. 아들의 이해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노래방의 탑 도우미가 됐습니다. 단골이 20명이 넘었고 예약이 일주일 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른 도우미들도 저를 존경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많으세요?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정성껏 대하는 거야. 손님들을 진짜 사람으로 보는 거지. 젊은 도우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배울게요.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은희 씨, 정직원 할래요? 급여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가 좋아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요. 사장은 아쉬워했지만 존중해줬습니다. 그렇게 일한 지 1년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은퇴 안경.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희 씨, 이분 모시고 들어가세요.
룸에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옆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서준 씨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이런 곳.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러시군요. 편하게 계세요. 노래를 틀었습니다. 서준 씨는 조용히 발라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희 씨도 한 곡 하시죠. 저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1시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준 씨는 건축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1년 전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이혼하고 나서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에요. 우리는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생활, 이혼, 그 후의 삶. 서준 씨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네요. 존경스러워요. 2시간 후 서준 씨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은희 씨를 지명하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서준 씨가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달에 4번 정도 왔습니다. 항상 저를 지명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업무 말고 개인적으로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님과 사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은희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여기서 말고 편하게요. 서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서준 씨는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저도 평소 입던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노래방에서의 화려한 원피스가 아닌 그냥 서은이로서의 옷이었습니다.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방이 아니라 진짜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책, 음악, 취미, 꿈, 앞으로의 계획.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은희 씨는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은 재미있지만 평생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있긴 해요. 작은 카페 하나 해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 서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은희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꿈이에요. 꿈은 이루라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1번, 때로는 2번.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서준 씨가 말했습니다. 은희 씨, 은희 씨를 좋아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서준 씨 좋아요.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45세와 51세의 연애.
젊은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진지했습니다. 서준 씨는 저를 존중했습니다. 항상 제 의견을 물었고 제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은희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는 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서준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 서준 씨가 멈춰 섰습니다.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준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희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은희 씨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5세에 이혼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이제 51세 남자의 프러포즈를 받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준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아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혼 전 저는 노래방을 그만뒀습니다. 2년간 일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손님들도 아쉬워했습니다. 은희 씨 없으면 이 노래방 안 올 건데. 사장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같은 직원 다시 못 만날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재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서준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민준이도 왔습니다. 이모, 그때 연기 잘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 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행복해라.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요. 재혼 후 저는 서준 씨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합정동의 작은 골목에 아담한 카페. 책도 팔고 커피도 팔고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노래방 동료들과 손님들이 왔습니다. 언니, 카페 정말 예쁘다. 은희 씨, 꿈 이루셨네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45세에 이혼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여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행복해요. 은희 씨 만나서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었으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45세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나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행복해질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사실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서은이가 해냈으니까요. 45세에 이혼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46세에 재혼한 저처럼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